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헤게모니 이 부분을 그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저도 이제 석박사 과정, 특히 박사 과정에서 헤게모니 책을 다 보고 또 그 영어로 된 원서를 대학원생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이게 그 자본론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보통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한 31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딱 이 학부 수업이나 아니면 대학원 수업에 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은 그냥 저절로 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헤게모니 뭐 혁명론이나 뭐 문화론 이런 거보다 지식사회학 입장에서 또는 인식론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지도 교수가 어떻게 치면은 그람시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람시안인데 우리 홍원초 교수님하고 같은 지도 교수인데 상당히 잡하죠. 그런데 이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이데올로기 되고 오늘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인데 꼭 지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이념 아니면 이데올로기, 문화, 뭐 아름다움, 뭐 이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제가 생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산은 뭐냐면 사람들은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하고 뭔가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그 만들어낸 거는 뭐 발견이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지식들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거나 공식적인 지식, 교과서에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그 사회에 통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시대 남녀는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인 지식이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이전에는 가르쳐졌죠. 그런데 지금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백인 침략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다음 세대로 가르쳐지거나 교과서로 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면서 누구나 다 맞다고 이야기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공식적 지식이라 합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지식을. 이제 그람시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가운데 어떤 것이 되냐 하면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중세 때는 천동설이 공식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관계가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관계가 백인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6.25가.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르치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운데 제가 적어놨죠. 사회적 관계죠. 우리가 캐피탈 이걸 읽고 막스가 하부구조 이것이 혁명을 결정하고 물적 도대가 결정한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람시는 감옥에서 어린 시절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평생 있으면서 헤게모니 그러니까 문화적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한 겁니다. 상부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그냥 순진하게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고 팩트가 진리고 변할 수 없는 게 진리다. 그렇지만 사실 지구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진리고 지식이고 전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가지고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공식적 지식이나 진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천동설이 되는 거고 북침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남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헤게모니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제로는 그만입니다. 반 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대학원생들이 그 책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인 지식이 만들어지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생산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재생산.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옛날에 학교에서 부부는 남녀만 있는 거 제가 몇 분 썼습니까? 잠깐만 15분? 20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5분 썼어요? 네, 그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남녀가 있는데 조금은 그러지 않죠. 저 성은 젠더라고 그래서 40까지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남성이었다가 중성이었다가 남남성에다가 여여성에다가 나중에 여성으로 죽고 뭐 그러죠. 이게 사회적 관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좌파적 세계관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사회적 관계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우리가 혁명을 해서 정치적인 걸 하는 거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헤게모니를 잡아나가서 그 부분을 굳건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은 정권을 교체해도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그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이미 헤게모니가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람시나 뭐 막스 이론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뭐 진지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지론입니다. 지금 정말 이게 진지론이에요. 헤게모니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창조적인 거나 비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그리고 항미 원조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를 원조하고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교가 일어났다.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지금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산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게 아닌데? 옛날에 그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는 짐승이야? 발견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식이 공식적인 지식이 되고 사회에 통용되려면 우리가 용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그냥 있어.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걸 나가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서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진리를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람시의 이제 지식과 원래는 이게 생산과 재생산의 변증법적 관계라고 그러면 나를 좌파로 볼 것 같아서 그냥 관계로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타고나기 우파입니다. 자, 그리고 헤게모니 이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헤게모니 집단이 있고 반헤게모니 집단이 있습니다. 헤게모니 집단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 여성, 인종 다 다릅니다. 남성, 여성 있을 때는 누가 헤게모니 집단입니까? 아직까지는 남자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강합니까? 남자, 여자 있을 때. 그럼 과거로 해보세요. 20년 전으로. 누가 더 강합니까? 남자죠. 그럼 인종적으로는 누가 헤게모니 집단이에요? 20년 전에. 백인이죠. 백인. 남성이 아니라 백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 헤게모니 집단이니까 못 사는 사람이 헤게모니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축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헤게모니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데올로기, 아름다움조차도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확산시키는 과정을 그람시는 헤게모니 컨트롤이라고 그랬습니다. 헤게모니 컨트롤. 헤게모니 통제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백인이 이쁩니까? 아니면 흑인이 이쁩니까? 동양 사람이 이쁩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가 이뻐요? It depends on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형수술이나 화장술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흑인이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으면 성형수술이나 미용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용실 나 킹키를 해주세요. 입술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잡고 저기가 미국이 홍길동 대륙이고 오세아니아주가 임꺽정 대륙이라고 그러면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어떻게 성형수술을 했을까요? 다리 좀 도끼로 잘라주세요. 우리는 짧아야 돼요. 그리고 광대뼈 좀 넣어주세요. 눈도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랬겠죠.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조차, 바람직한 것조차 헤게모니 집단이 가지고 있는 미와 진리와 지식과 모든 취향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그렇구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구나.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게모니 컨트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이 헤게모니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그람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저항 능력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우린 짐승이야? 남녀가 어떻게 불평등할 수가 있어? 칠거지약이 말이 돼? 무슨 천동설이 말이 돼? 우리가 보니까 지동설이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관계가 바뀌면은 위기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 안 되겠다. 쟤네들, 야, 여자도 참정권 줘. 야, 무슨 소리야. 콜럼버스가 무슨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백인 침략의 시작이라고 적어 교과서에. 그렇다고 백인 중심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여자애들도 뽑아줘. 직장에서. 그리고 어차피 승진 안 시키면 되잖아. 핵심 자리 남자가. 그렇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잃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반헤게모니 집단은 가장 많이 얻어지는 지점에서 타협점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변해왔습니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아시겠죠? 여기서 헤게모니 이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람시한테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치 영역에서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출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지식을 갖다가 공식적인 문화, 공식적인 지식, 공식적인 가치관, 그리고 종교, 진리, 우리가 믿는 이 부분들을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면 정통성 이 부분을 선거 공정성이면 선거 공정성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